가능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들이 협동조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작은 단위 협동조합들만 다 있고요. 협동조합 사이의 연대, 그죠? 협동조합 7개 원칙 중에 제6원칙은 협동조합은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협동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은 협동해야 되는데 고립분산적인 협동조합 운동들만 계속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들이 힘이 약하다. 협동조합이 지금 아주 활발해져 있는 다른 나라들 경우는 협동조합의 GDP가 다른 사기업의 GDP 20% 정도 달하는 나라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어디 갔었는데요. 젊은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물레동에 있는 아주 초라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무명의 인디 가수 공연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주는 이렇지만 퍼포먼스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관객과 무대의 거리가 없어지는 서로 간의 소통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고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15,000원씩 내고 술 가져오고 뭐 안주 가져오고 인디 가수한테 돈을 주고 그러면서 막 새벽 4, 5시까지 놀면서 얘기하면서 아주 즐겁게 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연극팔이니까요. 용산에 지금 마사회에서 화상 도박장을 학교 앞에 세워가지고 900이 이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협동조합의 혜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식, 주거협동조합과 치과협동조합과 이런 방식으로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모든 일들에는 저처럼 문문학 글자 텍스트만 보고 있는 사람의 힘은 절대 되는 게 아니고 연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연극계 흑인 분들이 저와 같이 좀 저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맨 앞에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힘든 그렇지만 재미난 일들을 해나가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뵙고 그 의견을 경청하고 밥과 술도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극을 지원하자. 왜냐하면 연극은 고용 기회가 늘어나니까 한 편 만들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극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정작 국가가 지원해서 연극을 통해서 고용 기회를, 그러니까 매우 경제적인 접근법이었죠. 그걸 했는데 연극을 만들었는데 죄다 1930년대니까 국가를 비판하는 연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한 그 정부 쪽에서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데 왜 우리 비판하냐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회가,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고용 기회를 주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발언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극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실은 새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극이라는 게 또 놀랍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당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이 있었는데 1980년대 소위 레이건 정부가 이제 들어섰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예술 쪽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미국에는 한국의 예술위와 비슷한 기구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NEA라는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라는 연방예술기금 번역이 되고 NEA가 있었어요. NEA는 196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광부 없어요. 문화부가 없어요. 미니스트리 오브 컬처가 없어요. 오로지 NEA만 공식적으로 예술을 지원하는 정부 기구입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NEA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레이건 정권 시절에 그런 의도를 그런 시도를 예산 삭감을 하려는 시도들을 예술가들 및 예술단체들이 계속해서 로비를 통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레이건 정권 때 NEA의 예산은 유지되거나 혹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1980년대 말에 메이플 소프라는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이 사진 작가가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회고전을 어떤 갤러리에서 열었습니다. 메이플 소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성애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성비 노출, 더구나 뭐 흑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적나라하고 선정적인 그런 전시가 열렸는데 그 갤러리가 NEA의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것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자 미국의 보수적인 종교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또 국회의원 중에 아주 극우적인 국회의원 한 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NEA를 없애야 한다. 어떻게 국가의 세금이 이렇게 외설적이고 포르노에 투입이 되느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공론화됐고 그 다음부터 NEA는 그야말로 몇 년 동안 청문회가 열리고 시달리게 됩니다. 거의 그 메카시즘 열풍에 버금가는 그런 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 때문에 예술가들은 NEA에 지원을 할 때 뭘 썼어야 되냐면 외설, 금지 조항 이런 거에 사인을 했어야 됐어요. 나는 외설적인 것을 이 작품에 넣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서에다 공식적으로 사인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90년대 한 중반 가면서 그 조항이 폐지되긴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예술가와 NEA가 패배한 사건이었어요. 예술가 아닌 사람들, 또 지금 예술 안에 장르적으로 들어와 있는 예술 영역 각각까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커먼스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옛날에 누가 검열반 했던 사람이 지금은 바뀌어져서 검열을 당하고 또 검열 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느 정권이 바뀌면서 또 검열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가지의 관점은 사실 별개처럼 보이지만 두 개는 상호 의존적으로 얘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확보되어 있는 어떤 팩트라 하더라도 그 팩트가 다 어떤 시기를 아우르고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사실 얘기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안에 전에 있었던 더 오래 긴 시간 동안의 고대, 중세, 또 더 먼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가 있는 것인지, 그것들은 우리 안에 기억으로 내장되어 있거나 우리 몸 안에 실제로 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긴 시간과 넓은 영역들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너무 정신적 초월성으로 휘초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 우리 옆에 여전히 옛날로 살아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현재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는 아마존의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비판적인 언어나 또는 예술 형식들에
되게 익숙해 있을 때조차도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술 형식을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느끼고 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현이라고 할 때 표현은 사실 오랜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질이 확보되는 어떤 수준을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그게 아니라 훨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생을 조금 보양시키고 또 더 보양시키고 뭐 다른 사람들과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다양한 방식의 자기의 관심들을 증폭시키는데 아주 기초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좀 생각해야 우리가 이렇게 아주 포섭되어 있는 지금 포섭되어 있는 연극에 지금 딱 지정되어 있는 예술계 이 범위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만이 예술가 안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료적인 행태들에 대안적인 어떤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판만 갖고는 저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의 시선은 반드시 다른 한편에서 지금 그러니까 소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성이 아니라 그래서 검열은 검열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서 쓴 거 보면은 자기 검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사실은 검열은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에다 다 밀어넣기보다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사실 좁히고 있는 열지 않고 또는 배제하고 또는 가둬버리고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마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검열을 넘어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조금 더 활발한 또 이제 해방적인 사회적 공간에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걸 저는 뭐 의미적으로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관계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또는 여러 존재들을 여태까지 숨겨져 있거나 또는 감춰져 있거나 또는 억압되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일 텐데 어쨌든 존재를 의미론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는 예술이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지금 요새 보면 되게 정말로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하여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퍼블릭아트라는 말도 쓰고 커뮤니티아트라는 말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생겨난 이유는 아마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만이 비로소 조금 더 정말 이렇게 자기를 비판만 하면 되게 네거티브한 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안적으로 무엇을 할 때 그것이 설령 꿈꿔먹는 일 같아도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그리고 또 구체적인 관계들이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 얘기는 그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앞서 얘기하셨던 선생님들의 의견에 보태어서 조금 생물학적인 또는 진화적인 진짜 우리 생물체로서의 인간 그 인간에게 과연 예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이것들이 예술의 어떤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대단한 예술 학문 옆에 또는 종교 옆에 달라붙어있는 진선미의 새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이 인간의 삶을 돈독하게 해주는데 필수 불가결했던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설령 예술가의 이름으로 또는 예술의 이름으로 또는 장르에 규정되지 않고서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온 천지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없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렇게 끔찍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연극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 그거지요. 뭐 궁극적으로는 왜 이게 사실 이런 예술이라고 하는 존재의 지속 가능성이 사실은 이러저러야 하는 예술을 정형화하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또는 이런 예술가적 자질을 가져야 된다, 또는 자격을 가져야 된다, 또는 이렇게 검증되는 선을 넘어서 훨씬 더 스스로 고려하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